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벌어졌다. 한양에서 내려온 정승 집안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정승의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다. 복통과 고열이 계속되고 있었다. 궁에서 보낸 어이도 다녀갔지만 병을 알 수 없다며 추위를 지켜보자고만 했다. 그때 정승 집안의 집사가 말했다. 이 고을에 병을 잘 보는 의원이 있다 들었습니다. 정승은 말했다. 데려오라. 며칠 뒤 소연은 정승 집에 불려갔다. 정승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칠 수 있겠는가?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한 달입니다. 정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허락하겠다. 그날부터 소연은 정성을 다해 치료를 시작했다. 약초를 고르고 탕약을 다리고 몸 상태를 매일 살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정승의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안은 큰 기쁨에 휩싸였다. 정승은 크게 감탄했다. 이런 의원은 처음 본다. 그는 큰 보상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의원일 뿐입니다. 정승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깊이 감탄했다. 얼마 후 궁궐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 왕세손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어이들이 총동원되었다.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세자비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때 정승이 왕에게 말했다. 전하, 한 사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누구인가? 김소연이라는 의원입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데려오라. 소연이 궁궐에 들어왔을 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여자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왕세손의 맥을 짚었다. 그리고 말했다. 독입니다. 궁궐이 술렁였다. 음식 속에 아주 미량의 독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 소연은 독을 빼는 치료를 시작했다. 며칠 뒤 왕세손의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왕세손이 눈을 떴다. 궁궐은 환호로 가득 찼다. 왕은 소연을 불렀다. 원하는 상을 말하라. 하지만 소연은 말했다. 백성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은 크게 감탄했다. 그대 같은 의원이 조선에 필요하다. 왕은 그녀를 왕실 의원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정승은 자신의 막내 아들을 소연과 혼인시키겠다고 제안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는 혼인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승은 소연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왕에게도 전해졌다. 왕의 얼굴이 굳었다. 명의를 쫓아냈다. 재산도 빼앗았다 들었습니다. 왕은 조용히 말했다. 그 집안을 조사하라. 며칠 뒤 금군이 그 집을 찾아갔다. 과거 소연을 내쫓았던 시댁이었다. 그들은 궁궐로 끌려왔다. 왕이 말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자들이 어찌 양반이라 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 집안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관직은 박탈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평민으로 떨어졌다. 며느리를 내쫓았던 집안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한때 그 집 문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이제는 낡은 대문만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다. 세월이 조금 흐른 어느 날 왕실 의원이 된 소연은 궁궐에서 잠시 휴가를 받아 고향 고을에 내려오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반겼다. 소연 의원이 돌아왔다. 왕실 의원이 되셨다더니 정말이구먼. 그녀는 예전처럼 이도현 의원의 작은 의원을 찾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의원 문 앞에 낯익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소연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그들은 바로 과거의 시댁 사람들이었다.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그 뒤에는 한때 위세를 부리던 시어머니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옷은 초라했고 얼굴은 초췌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시아버지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아.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쿵. 그 소리는 길가에 크게 울렸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숨을 삼켰다. 뒤에 서 있던 남편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까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낸 죄 용서해다오. 길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소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문이 닫히던 날, 쫓겨나던 밤, 갈 곳 없이 걷던 길, 그리고 할아버지 김상철의 얼굴. 잠시 후 소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미 오래전에 그 일을 잊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소연은 천천히 말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미움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 사람의 어깨가 더 낮아졌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소연은 그들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의원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 남겨진 세 사람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세상 일이란 참, 한때는 며느리를 내쫓더니 지금은 무릎을 꿇는구먼. 바람이 천천히 마당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실한 재능과 올바른 마음은 결국 세상이 알아본다는 것을. 왕세손이 완전히 회복된 뒤 궁궐에는 큰 잔치가 열렸다. 세손의 건강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궁궐의 대신들과 왕실 어이들이 모두 모였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간 궁궐 안이 조용해졌다. 왕은 대신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다. 모든 시선이 왕에게 집중되었다. 왕은 다시 말했다. 왕세손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다. 김소연. 궁녀가 조용히 외쳤다. 왕실 의원 김소연 들라 하십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궁궐의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대는 왕세손의 목숨을 구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왕은 이어 말했다. 그러나 짐이 들은 이야기는 그것만이 아니다. 왕은 대신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백성을 살리고 보상을 거절하고 겸손을 잃지 않았다 한다.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왕은 조용히 말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원이다. 그리고 왕의 목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왕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소연은 조선 제1의 명의이다. 순간 궁궐이 술렁였다. 어이들조차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왕이 직접 한 의원에게 이런 칭호를 내리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왕은 다시 말했다. 이후 김소연은 왕실의 수석 의원으로 삼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녀의 의술은 왕실과 백성을 함께 살릴 것이다. 궁궐 안에서 큰 환호가 터졌다. 대신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전하의 명을 받듭니다. 소연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약초밭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 할아버지 김상철의 따뜻한 목소리, 시댁에서 쫓겨나던 밤, 그리고 갈 곳 없이 걸어가던 길. 잠시 후 소연은 깊이 머리를 숙였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왕은 미소 지었다. 아니다. 그대가 걸어온 길이 그대를 이 자리로 이끈 것이다. 그날 이후 조선 팔도에는 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왕이 직접 인정한 의원, 백성들이 존경하는 명예, 그리고 한때 대문 밖으로 쫓겨났던 여인. 그녀의 이름은 김소연.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람의 가치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해도 결국 세상이 알아보는 법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다. 진정한 의술은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세상의 마음까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한 여인의 이야기는 조선의 전설처럼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에 남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